여기서 잠시 미국이 무슨 준비하고 있는지 한 두어 개만 보죠. 하나는 이제 B-21 그 전익기 형태의 스텔스 전익기의 폭격기죠. 저기가 이제 그 옆에 이제 B2고 오른쪽에 B-21인데 B2 대비해서 좀 작아졌어요. 그리고 이 폭장량, 그러니까 폭탄을 내장시키는 양도 한 절반 정도예요. 그 대신에 이 전자 쪽이 엄청 강화됐어요. 통신, 전기, 전자, 감시 이런 게. 그리고 이제 B2는 엔진을 그 4개나 쓴다 그래요. 그래서 그 F-118 GE100이라는 엔진을 쓰는데 저게 17,300파운드짜리를 4발을 쓰니까 합 69,200파운드가 되겠죠. B-21은 엔진을 XA100이라는 엔진을 쓰는데 이게 드라이 추력대에 쟤들은 드라이 추력만 합니다. 애프터바나 추력을 안 해요. 아음속으로 가면서 드라이만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엔진을 오래 가동시키면서 장기 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B-21은 드라이 추력대에 3만 파운드 나오는 신형 엔진 2발을 쓰고요. 저게 한 대에 한 5억 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 지금 올해 저게 12월 2일 날인가 12월 초에 저거 지금 출고식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한 4년 후쯤에는 이제 구매를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2026년 7년부터 구매를 시전 배치를 시작을 하면 한 5, 6년 하면 저거가 한 100대 이상 깔릴 거예요. 100대에서 200대. 그러니까 한 대당 5억 달러 해서 100대면은 50억 달러, 200대면 100억 달러. 그러니까 10 빌리언짜리 비즈니스죠. 뭐 미국 입장에서는 뭐 크게 무슨 그 할 만한 일이죠. 예. 근데 저런 비행기가 한 200대, 지금 미국 공군에서 나오는 얘기가 한 200대 정도, 이짝저짝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100대는 확실히 넘고, B2는 21대인가 밖에 안 했어요. 너무 비싸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근데 쟤는 운영비가 좀 훨씬 작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가면은 한 200대 가지면은 이제 중국은 이제 꼼짝도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NGAD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전투기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참고로 이제 차세대 NGAD 그 비행기를 이렇게 그 뒤져보면 여러 가지 그림이 많은데 이런 그림들 중에 이 미 공군에서 나온 팜플렛에서 표현된 그림은 딱 요 그림 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일단 엔진이 2발이죠. 그래서 이게 또 XA100 엔진 쓰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엔진이 이게 무시무시하거든요. 엔진 2개 합치면은 드라이에서 6만 파운드 나오고 애프터바나에서 9만 파운드 나옵니다. 아까 저거랑 같은 거예요. 엔진 자체의 힘으로만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저기 몸통의 너비, 그 다음에 엔진 부위가 차지하는 너비, 그 다음에 날개 쪽으로 확장된 너비를 이렇게 해보면 이게 최소한 60피트에서 70피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40피트 이짝저짝이거든요. 40, 50피트인데 얘는 굉장히 넓은 거예요, 날개가. 그러니까 전익기 같은 느낌을 주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 꼬리 날개가 2개가 서 있는데 그 꼬리 날개 2개가 서 있는데 저기가 접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접혀서 움푹 들어간데 딱 자리에 앉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게 아무 자료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저게 어떻게 된다라는 아무 자료가 없는데 저런 형태의 그러니까 델타형 전익기 방식의 그리고 급가동을 하거나 이착륙을 할 때는 꼬리날개 세우고서 싸움을 한다. 뭐 이런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만든 거 아니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항속이 한 5,000, 그러니까 내부 연료만으로 4,500km, 5,000km 나올 겁니다. 이게 NGAD가 요구사항이 그거예요. 중국 신부를 타격할 수 있게 그 장거리 항속을 요구하고 있어요, NGAD가. 쟤는 아마 좀 늦을 겁니다. 쟤는 아직 출고식을 안 했죠. 예, 개념 비행기가 나는 것까지만 했죠. 지금 출고식은 아직 안 했고요. 아직 선정이 아직 안 됐어요. 저기는 선정이 끝났고 저희는 노스롭 그루만에서 하죠. 그리고 엔진은 XA100이 선정은 안 됐는데 GE의 XA100이고 저쪽에 XA101인가 그래요. 프래드 앤 위트니가. 그런데 프래드 앤 위트니가 엔진 엔진을 제대로 튜닝을 못 해가지고 아마 GE로 거의 굳혀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이제 살벌한 거죠. 예, 살벌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부채력으로 얘는 이런 두어 개만 들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첨단 무기들 또 첨단 원자력 잠수함, 첨단 원자력 공격 잠수함, 첨단 원자력 핵 잠수함, 그다음에 첨단 구축함, 첨단 항공모함 이런 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첨단 미사일. 그래서 군사력 자체로는 뭐 러시아 무기 기술이 뭐 중국과 결합하냐 안 하냐가 큰 문제를 못 일으켜요. 이미. 그거는 이미 아닌 것 같고 이 군사평론 유튜버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엔진 회사가 하나 있어요. 모터시치라고. 그거를 중국이 인수하려는 걸 막았죠. 그리고 오늘 제가 따로 화면 안 만들었는데 모터시치의 회장, 오너 회장을 엊그저께 우크라이나가 국가반역죄로 체포했습니다. 아마 그때 미운털이 박힌 것 같아요. 미국 쪽이랑 이쪽 서방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터시치가 그러면 전투기 엔진 하냐 안 합니다. 이제 큰 터보팬 엔진을 해요. 여객기용 혹은 수송기용 그리고 헬기 엔진을 합니다. 터보샤프트 엔진을. 그러니까 전투기 엔진의 바이패스 비율이 낮은 전투기 엔진은 모터시치도 보면 상품 리스트에 없어요. 그래서 뭐 그거 우리가 뭐 인수해서 전투기 엔진 하자는 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격이 달라요. 기술의 수준이 GE 같은 데랑. 그래서 우리가 GE나 이런 데랑 꿋꿋하게 손잡고 가다가 제가 엔진 얘기는 따로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건드릴 만한 엔진들이 좀 있어요. 의외로.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문재인의 이제 개판 국방을 빨리 정리하고 서둘러 군비 증강을 해야 됩니다. 이제 현무투씨가 이게 전수검사한다 그러죠. 이게 문재인 때 오케이 나가지고 문재인 때 다 만든 거예요. 뭔 짓을 해놨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문재인 정권이 악랄했냐면 우리 서해 고속정이 있어요. 참수리 이어지는. 그게 이제 검독수리 신형 고속정인데 이게 성능이 좋아요. 이걸 2020년에 느닷없이 엔진 금이 갔다고 시비를 건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색 주물인가 뭐 그런데 그 금속이 표면에 금이 간 것처럼 보이는 성격의 그런 현상을 일으킨대요. 그 주물 현상이. 그래가지고 이제 업체 쪽에서 뭐 미 해군 쪽 검사, 비파괴 검사 이런 거 다 검사해서 됐는데도 안 풀려가지고 계속 안 사들여서 이게 원래는 일찌감치 다 끝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한 열대 척 다 지금 배치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배치가 이제 안 돼가지고 지금도 발을 동동 굴르고 있어요. 이런 짓을 저질러 놨다니까 얘들이. 그리고 K2 전차 맨날 무슨 파워팩 시비만 걸었지. 아니 그렇게 좋은 전차인데 이제야 오히려 남들이 알아줘서 남들이 대량으로 사가잖아. 여기는 뭐 찔끔찔끔 뭐 30대, 40대 뭐 이래가지고 거의 현대로템이 그게 현대자를 걸고 있으니까 안 망한 거지. 현대로템 계열사 중에는 이거 하다가 문 닫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악랄해, 악랄해. 제가 이제 다음부터 말하는 게 다 우리가 지금 시급히 필요한 건데 이 중에서 문재인이가 서두른 게 뭐가 있는지 한번 하나라도 있으면 말을 좀 해보세요. 내가 갑갑한 게 유튜버 같은 데서 이제 밀리터리 평론하시는 분들이 정치적 중립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회수나 이런 걸 많이 염두에 두고 또 이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서도 또 이 밀리터리에 관해서는 국뽕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는데 좀 문재인 때 얼마나 그게 간첩스러운지 좀 하나 얘기를 그렇게 좀 담론이 정리됐으면 좋겠고 바라건대 뭐 정리되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이제 항모나 이런 함재기에 관해서 그거 주장하려면 중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까 보신 A2AD 그러니까 Anti-Access Aerial Denial 그러니까 반접근 지역 거부 그거를 염두에 뒀을 때 한반도에 항모를 둘 수 있다. 한 4,000명 태워서 그냥 시원하게 다닐 수 있다. 이 주장을 먼저 해줘야 되고 항모가 되기 전에 원잠이 먼저 준비돼야 돼요. 두 가지 주장을 한 다음에 뭐 항모를 얘기하든지 함재기를 얘기하든지.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국뽕스럽게 막 앞뒤 안 재고,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지금 KAMD가 굉장히 급하게 생겼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LSM1, LSM2, 이거는 다 이제 중고도 고고도 노려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LAMD, 저거 최근에 개발 끝난 걸로 압니다. 저거는 이제 포탄 종류를 요격하는 거예요. LAMD는. 그래서 미사일도 좀 값이 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공3가 되면은 이제 사거리가 좀 올라가고 이제 이 고도가 올라가서 저 고도를 확실히 커버를 하죠. 저게 천공3까지 가면 지금 천공3 개발 아마 진행 중일 거예요. 저게 팩3보다 조금 낮을 거예요. 천공3가.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 뭐 이런 것들을 빨리 갖춰야죠. 저거 다 갖추고 배치하는데 한 5년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이거는 이제 탄도탄 요격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극초음속 미사일, 즉, 공대지, 공대함, 공대공, 또 초음속 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 함정 발사 미사일, 지상 발사 미사일, 여러 가지 종류를 이제 차례로 개발하면 되는데, 우리가 저거가 기술이 상당히 좋아요. 저 미사일 종류 개발할 때 이제 써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이 있거든요. 간단하면 이제 연료전지. 미사일 퍽 나갔을 때 전기가 확 돌아야 되니까, 근데 보통 전기 못 쓰거든요. 항상 충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계기에 의해서 제대로 그냥 빨리 작동하는 그런 종류의 전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관성항법 장치, 굉장히 정교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로켓 모터. 그러니까 이렇게 연료가 이렇게 연소되는 거를 단계별로 조절해주는 그 방식이죠. 특히 고체 연료를 쓸 때 쓰는 말이에요. 저거는. 왜냐면 액체 연료 쓰게 되면은 추진력을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쉬운데 고체 연료는 확 타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위까지는 A타입 고체 연료, 요 부위까지 거기서부터 경막이 있어서 경막에서 딱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다 타고 나면 그 경막이 연소되면서 팍 터져나가면서 그 뒤에 있던 B타입 연료가 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단계별로 성격이 다른 연료를 연소시키는 그 기술을 이제 다중 펄스 혹은 이중 펄스 로켓 모터라 그러는데 돌아가는 모터가 아니에요. 그냥 이중 펄스 로켓 모터라 그러는데 다중 펄스. 그런 기술들이 아주 고난도 기술인데 그게 우리가 다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이라는 거는 이제 탐지해가지고 시킹해서 그 다음에 적중하는, 그러니까 시킹해서 추적하는, 그러니까 시킹 앤 호밍인데 그게 다 센서 종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미사일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면 될 겁니다. 요번에 계획액수 보세요. 천무 239 7조인가 8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차대 자체가 비싼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탄약 종류들, 미사일 종류들이 비싸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문재인 때 이거 다 늦췄죠. 원자력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이제 이게 포항에 연구소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박차를 가하면은 한 3, 4년 후면은 뭐가 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과 대형 무인 잠수정 및 각종 수중 수상 드론. 저게 돼 있어야지 중국을 아작을 내죠. 예, 중국 해상 전력을. 또 우리 해안을 막아내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잘하고 있는 게 이 차세대 구축함, 차세대 호위함을 막 설계를 막 진행을 서둘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런 전함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기술들이 굉장히 그동안 많이 발전했거든요. 이제 추진 체계,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의존하는 추진 체계. 그 다음에 통합 마스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각 뿔 모양으로 이렇게 위에 탑을 만들어서 그 탑 안에 여러 종류의 레이더를 서로 간섭을 안 일으키게 다 집어넣는 방식. 이게 굉장히 고난도 기술이에요. 일단 레이더 성능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레이더 간에 서로 주파수가 다르고 그 방사 방향이 다른데 간섭을 안 일으키게 해야 되고 이런 고난도 기술인데 저걸 하면 뭐가 좋냐면 그러니까 통제가 쉽고 관리가 쉬울 뿐만이 아니라 성능이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스텔스 같이 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만톤급 배가
뭐 한 200톤짜리 어선으로 보인다든지 상대방 레이더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기술에 거의 육박했기 때문에 그런 걸 적용해서 배 형상을 다시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많이 늘어난 게 이제 통합 소나가 많이 좋아졌어요. 통합 소나가. 그러니까 소나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의 모양이더라고요. 그 파장도 그렇고 발신 방법도 그렇고 그것을 하나의 소나도만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서로 다른 소나들을 서로 다른 성격의 소나파를 쏘고 그걸 감지하고 이제 그러려면 또 센서잖아요. 그건 무슨 또 저기 아마 그 앞전 센서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파라는 건 힘이잖아요. 공기 파장의 그 압력, 사운드 프레셔라 그러는데 사운드 프레셔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하도록 해주는 거니까 음파 압력으로 전기가 발생하게 하는 그 아주 민감한 센서 소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첨단이죠. 그런 것들이 세계적 수준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갖춰져 가니까 요번에 정조대왕함은 소나돔을 붙이기로 한 게 나중에가 결정돼서 선수에 좀 불안정하다 그럴까? 좀 이렇게 좀 촌스럽게 붙여져 있는데 그것도 이제 처음부터 소나돔이 이렇게 들어앉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선수 자체의 디자인이 훨씬 더 정갈하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제대로 딱.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기본 소자들이 좋아야 되니까 기본 그 모듈들이. 그래서 이 KDDX 차세대 구축함 FX 차세대 호위함을 지금 그 개발 속도를 몇 년을 당겨 버렸다고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KF-21 및 그 파생형이죠. 그러니까 저는 KF-21에서 파생돼야 되는 게 지금 블락1을 좀 더 그 날개 면적 키우고 블락1을 그러니까 날개 꺾지 말고 키우고 F-15 같이 그러니까 내부에 아마 날개 안 키워도 될지 몰라요. 내부에 저거 잔뜩 집어넣고 그 내부 무장창 자리에다가 잔뜩 연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주렁주렁 그 무장을 매달 수 있게 이 기고를 좀 강화하고 지금도 뭐 7.7톤을 매달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어딘가 매달 수 있게 돼 있겠죠.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A50도 좀 블락을 더 올려서 뭐 지금 블락 20까지 얘기되는데 블락 30까지 가든지 뭐 조금 기체 좀 수정하든지 해서 약간 뭐 엔진 좀 더 강화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때 보니까 414 엔진 가더라도 흡입구는 안 바꿔도 될 것 같더라고요. 흡입구는 그 공기 흡입량이 거의 뭐 한 10% 정도밖에 증가를 안 하기 때문에 뭐 바꿔야 되면 좀 바꿔야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로우 엔드에도 확실히 받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인 편대기인데 저걸 이제 우리 국군에서는 무인 편대기라 그러고 대한항공에서는 저걸 쿠스라고 쿠스 쿠스 무슨 SF인가 FS인가 이렇게 해요. 쿠스자 붙으면 그건 대한항공 드론이고요. 저게 이제 무기 종류 명칭으로는 미국에서는 저걸 OPS라고 부릅니다. 오프보드 센싱 스테이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오프보드라는 게 아마 뜻이 제가 그걸 사전에서 찾아도 그 뜻을 확인을 못하는데 오프보드라는 게 뜻이 뭐 비교적 쉽게 구해서 값싸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정도의 뜻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프 더 쉘프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오프 더 쉘프라는 건 그냥 기성품 이런 뜻이니까 오프보드 그러면은 뭐 보드나 쉘프나 비슷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닌가 짐작해 보는데 혹시 좀 그 제 이 오프보드 센싱 스테이션의 오프보드가 원래 영어 뜻이 이런 건데 이렇게 해석해서 그게 그 뜻이 된다라고 혹시 댓글에 좀 남겨주실 분은 좀 해주세요. 제가 몇 군데 찾아보다가 좀 포기했어요. 제가 의외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봉 침투거든요. 선봉 침투를 하는데 센싱을 해요. 전기가 좀 남아 돌아요. 그래서 센싱을 하니까 이제 그 상대방 뭐 레이더 쪽을 센싱한다든지 대공포 쪽을 센싱한다든지 이렇게 상대방을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그 다음에 그래서 센싱 스테이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무장을 한 1톤 한다든지 그런 미사일 한 몇 개 집어넣는 거죠. 뱃속에. 예, 그런 용도로 쓰는 물건이에요. 쟤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은 attritable. 그런 단어는 원래 없었는데 최근에 생긴 모양이에요. 우리가 소모전을 war of attrition이라 그러죠. attrition이라 하면 소모인데, 그러니까 소모시킬 수 있는 attritable, 그렇게 소모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가격대가 제가 200억 미만, 보통 100만 불대를 얘기를 해요. 대당 가격을. 약간 비싼 거 아니야? 그 뭐 FA50에 거의 근접하는데, 글쎄요. FA50보다 좀 싸죠. 그리고 스텔스죠. 그래서 얘가 그런 용도로 쓰이는 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전익기. 저거는 뭐 특별히 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오리라는 거. 저는 스텔스 플라잉 윙이라 그래서 SFW라고, 저건 제가 붙인 말인데, 업스는 미 공군 용어고요. 쟤는 이제 가오리니까 쟤는 이제 아음속으로 날면서 조금 공중에 이제 오래 떠서 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음속으로 10시간을 간다 그러면 항속거리가 기본적으로 9,000km 나오는 거고, 왕복 4,000km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텔스니까 만약에 왕복 4,000km 하면서 안에 무장 한 2톤 싣고서 쭉 중국 내륙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K링크를 따로 지금 좀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성과 고고도 드론과 공중정보통제기, 저런 게 위에 떠 있는 물건이고, 그거를 이제 공군과 해군과 육군, 뭐 심지어 잠수함까지 그걸 다, 그러니까 그 situational awareness라 그러죠. 상황인지를 공유하는, 그리고 서로 간에 타겟팅 정보를 주고받고, 내가 보고 너 보고 쏘라고 시키고, 공중 조기 경보기는 굉장히 멀리까지 볼 수 있으니까 공중 조기 경보기가 멀리까지 보고서 앞에 있는 비행기 보고 저거 쏴 그러면 전투기는 그냥 대충 방향 노려서 쏘고 나서 그걸 또 공중 조기 경보기가 또 저기 막 보면서 또 유도를 해주고, 뭐 이런 복잡한 게임들이죠. 그 이제 그 비행기끼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육군도 그러고 뭐 해군도 그러고 같이 움직이는. 저게 이제 링크 16만 가지고 하기에는 아마 너무 이제 그 하나는 이제 묶인다는, 그러니까 미국에 야 너희 오늘 뜨지 마 그럼 그날로 못 뜨니까. 그 우리 이제 옛날에 53년도에 휴전 당하듯이 이제 또 휴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그런 자주국방의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저게 이제 내려가게 되면 저게 이제 통신 모뎀들이 전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저기 전차나 장갑차까지 가야 돼요. 특수 다른 기갑들, 뭐 비호복합 이런 거. 근데 저게 통신 모뎀들이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그냥 다 우리가 해서 우리가 전부 다 해서 하자,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몇 조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비도 개발비지만 결국은 그 통신 장비들이 쫙 내려가서, 통신 장비가 숫자가 몇 개겠어요. 굉장히 많겠죠. 그 통신 장비까지 뭐 수만 개가 같이 움직이고 이래야 되니까 저거 장난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이제